베이비복스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SES와 핑클과 함께 K-팝 걸그룹 1세대의 한 축을 담당하며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그룹입니다. 특유의 댄스 퍼포먼스와 화려한 의상, 독특한 콘셉트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무엇보다 멤버들이 빚어내는 시너지와 매력으로 수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 그룹을 회자할 때면 나이를 10살이나 속이고 활동했던 멤버가 있었다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빠지지 않고 언급되곤 합니다. 바로 베이비복스의 2집 시절 합류했던 멤버 이가희, 본명 이희정입니다. 그녀는 당시 나이를 실제로는 30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프로필에 20살, 1978년생로 기재하고 무대에 섰습니다. 데뷔 전부터 예명으로 활동했고 셋또래, 탐탐 그리고 솔로 가수 이지수 시절을 거쳐 결국 걸그룹 베이비복스에 합류하게 된 그녀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레전드급 프로필 수정 사건으로 불리며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왜 그녀는 10살이나 어린 나이로 스스로를 포장해야 했고 그 뒤에는 어떤 사정들이 숨어 있었을까요? 셋또래는 1988년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던 시기에 등장한 한국판 소녀대를 표방했던 걸그룹입니다. 당시만 해도 10대 소녀들로 구성된 걸그룹 자체가 매우 희소했기에 소녀 취향의 귀여운 콘셉트로 어느 정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멤버로는 김정민, 우유나, 그리고 이희정, 훗날 이가희 혹은 이지수로 활동 등이 있었는데 활동 기간은 불과 2년 정도에 그쳤습니다. 걸그룹에 대한 시스템과 지원이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던 당시에는 어지간한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쉽게 해체 수순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셋또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멤버 김정민이 이민을 이유로 탈퇴했고 자연스럽게 팀은 해체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요즘 같았으면 새로운 멤버를 보강해 팀을 이어갔을 법도 하지만 당시 음반시장 환경상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셋또래에게는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셋또래가 해체된 뒤에도 이희정과 우유나는 가요계에 대한 미련을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2인조 듀오 탐탐입니다. 두 사람은 각각 이지수, 김현지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대중 앞에 다시 서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도 역시 듣도 보도 못한 이라는 말이 따라붙을 정도로 성공하지 못했고 1집을 끝으로 해산하고 맙니다. 이 시점에서부터 이희정, 이가희, 즉 이지수라는 이름은 가요계에서 잊혀진 듯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이비복스를 만든 것으로 잘 알려진 DR뮤직의 대표이자 매니저인 윤등용을 만나 1993년에 이지수라는 이름으로 솔로 앨범을 발매하게 되죠. 이미 걸그룹 활동으로 2번이나 실패를 맛본 그녀였지만 한 번 더 가수 인생에 매달려 본 것입니다. 1집 앨범을 내고도 반응이 신통치 않자 포기하지 않고 2집까지 꾸역꾸역 발매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처참하게 실패하며 무명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가수 활동이 전혀 빛을 보지 못했던 이 시기 이가희는 언더그라운드부터 기획사 연습실까지 옮겨다니며 마지막 불씨를 붙잡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중에게 기억조차 되지 못한 잊혀진 가수 이지수의 삶은 그야말로 고단하고 처절했습니다. 몇 번의 실패를 겪으며 힘든 시기를 보낸 이가희는 1997년 윤등용 대표가 기획한 5인조 걸그룹 베이비복스의 초기 멤버로도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라는 설명과 함께 실제 1집 라인업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후 베이비복스는 정시훈, 정현전, 차유미, 김희지, 이간미, 데뷔 초기에 사용된 이름 등의 초창기 멤버로 세상에 공개됩니다. 그러나 1집 시절 베이비복스는 대중에게 크게 환영받지 못했고 여러 멤버들이 줄줄이 탈퇴하거나 재정비를 거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2집부터는 심은진, 감미연, 그리고 대망의 이가희가 새롭게 합류하며 베이비복스의 이미지를 대폭 바꾸고 재기에 나섰습니다. 이가희는 여기서 당시 20세, 1978년생로 소개되며 멤버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듯 보이면서도 공식 프로필상으로는 동갑내기 친구처럼 포장됐습니다. 그런데 팬들 사이에서는 활동 초기부터 노안이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춤 실력과 체력적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랫동안 DR뮤직에 몸담아온 이가희가 실은 이희정이며 과거 걸그룹 셋또래부터 솔로 가수 이지수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2집 활동 중 나이와 경력 전반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 논란이 폭발하자 당시 소속사는 이가희가 베이비복스의 리더 역할을 수행해야 했으며 가족,
아버지, 병환으로 인한 의료비 마련 등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나이를 속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기획사 대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연예인의 실제 나이를 몰랐을까? 라는 의문은 현재까지도 네티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5년 넘게 한 기획사에 소속되어 솔로 앨범까지 냈던 그녀이기에 대표 혹은 내부 스태프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소속사 측의 공식 입장은 결과적으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는 논리였지만 그 말이 곧 이가희 혼자만의 마음의 결단이 아니라 기획사와의 계약 관계에서 이뤄진 팀 차원의 결정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이가희 또한 힘든 가정 형편과 뒤늦은 솔로 활동의 연이은 실패를 겪으며 어떻게든 가수로 성공해야겠다는 절박함이 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정을 이해하더라도 나이를 10살 낮추는 극단적 설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거리였습니다. 결국 대중은 시장의 냉혹함과 당사자의 욕심이라는 양면을 모두 보았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드로 베이비복스는 2집 이후에 댄스 아이돌이 아닌 밴드 형태로 전환을 시도할 계획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가희는 키보드 연주에 재능이 있어 만약 계속 팀에 남아 있었다면 보컬과 키보드를 맡으며 걸밴드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2집 앨범에는 밴드 세션으로 녹음된 곡도 실려 있으며 이는 댄스 그룹이라는 베이비복스의 통념적인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시도를 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만약 그 시도가 현실화되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베이비복스는 전혀 다른 형태로 대중에게 남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기획사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었고 또 다른 음악적 도전을 모색한 것입니다. 결국 나이 조작 논란이 커지자 이가희는 베이비복스에서 빠르게 하차했습니다. 팀은 김희지, 감미연, 심은진, 이희진, 윤은의 체제로 재정비하며 이후 야야야, 겟업, 킬러, 배신 등 히트곡을 터뜨리며 K-POP 1세대 걸그룹으로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녀가 탈퇴한 직후 공식적으로는 이가희의 가정사와 건강상의 문제, 팀 정비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라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이를 속인 것이 발각되어 하차했다는 여론이 훨씬 강했습니다. 당시에도 인터넷 게시판, 팬카페 등지에서 그녀를 두고 배신감 혹은 동정심 등 여러 감정이 뒤섞인 반응이 나왔고 지금도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이들은 그래도 가수 활동에 대한 의지 하나는 대단했다 라며 어느 정도 연민을 표하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이가희, 이희정는 소위 가요계 원조 걸그룹으로 불릴 수 있는 셋돌의 활동부터 시작해 여러 시도 끝에 베이비복스에 합류하기까지 약 10년이 넘는 기간을 무명으로 보냈습니다. 이 시기에 국내 연예계는 지금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었고 여러 면에서 열악했습니다. 기획사 역시 우리가 한번 제대로 띄워주겠다는 장밋빛 약속 뒤에 실제로는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다급한 선택을 강요하곤 했습니다. 당시 걸그룹 멤버로서 30에 가까운 나이는 지금도 쉽지 않지만 그 시절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이미 새또래와 탐탐, 솔로 가수로서 결과를 내지 못했던 그녀가 마지막 기회라고 여겼다면 그 절박함은 상상을 초월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사 입장에서는 이 집을 성공시키기 위해 리더 포지션과 경력이 있는 멤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렸고 시나리오처럼 10살 나이 조작이 전격적으로 실행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힘을 얻습니다. 이가희는 베이비복스에서 탈퇴한 뒤 언론이나 방송 활동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그녀가 현재 건강이 좋지 않다는 설이 돌고 있으나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도나 기사는 없습니다. 다만 오랜 무명과 가족 사정 혹은 기획사와의 갈등 등으로 힘든 시절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아 일부 팬들은 어디에서든 부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곤 합니다. 베이비복스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할 때마다 이가희와 관련된 나이 속이기 사건은 늘 따라붙는 대표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스포트라이트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 이상 대중은 사실과 진실을 캐내려는 본능이 있기 마련이죠. 이 사건이 유독 회자되는 이유는 나이를 10살이나 속였다는 파격적인 설정 자체가 주는 충격도 크지만 한편으로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로 이어지는 K-POP 초창기의 기획사 환경과 연예계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는 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시 연예계 보호장치가 미비해 일부 기획사는 극단적인 홍보 전략을 사용하기도 했고
연예인 역시 생계나 가정의 사정 때문에 무리수를 두며 활동해야만 했습니다. 현재 K-pop, 체계적이고 규모가 커졌지만 여전히 나이와 외모, 실력 등 여러 부분에서 서바이벌 형식의 경쟁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드라마 같은 논란인 동시에 한 인간의 필사적인 생존기였고 동시에 당시 걸그룹 산업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 베이비복스의 전성기를 기억하는 이들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10살 속인 멤버 이야기는 베이비복스를 언급할 때면 꾸준히 거론됩니다. 일부는 이를 흥미 위주의 가십으로 소비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그만큼 간절했다는 뜻이 아닐까. 당시에는 모든 게 달랐다며 이해하려는 입장도 내비칩니다. 확실한 것은 이가이가 음악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않고 3번, 4번 실패해도 계속해서 도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걸그룹인 셋또래와 탐탐, 그리고 솔로 가수 이지수, 마침내 베이비복스 멤버까지 비록 화려한 성공을 맛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무대에 대한 열망만큼은 진심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삶을 살고 있든 누군가는 그 열정과 간절함을 기억해주고 응원해주길 바랍니다. 누구나 살면서 거짓말을 하고 실수를 하고 고민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대중의 시선이 늘 곱지만은 않은 연예계라서 그 파급력이 더 크고 오래갈 뿐입니다. 베이비복스는 훗날 3집, 4집을 거듭하며 K-pop 한류 1세대를 대표하는 그룹으로 우뚝 섰고 이가이는 그 뒤에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통해 우리는 성공의 배경에는 얼마나 치열한 경쟁과 고뇌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답은 어쩌면 그 시절 이가이의 몸부림 속에 숨겨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